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25일입니다. 오늘도 원자력 테마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은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주식 얘기는 하진 않을 거고, 오늘 이제 우리가 원자력 테마에 있어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 분야 중에 하나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원자력이라는 에너지를 보았을 때 크게는 이제 대형 원전을 우리가 생각하고요. 대형 원전도 이제 건설 입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핫하게 이제 언급되고 있는 SMR 시장, 소형 모듈 시장과 이제 MMR이라는 그런 초소형 모듈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이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전 신규 건설 외에 이제는 수명을 다한 원전에 대한 해체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해체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두 기업을, 세 기업 정도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 수명이 다 된 원자력 해체 시장에서 수혜를 볼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체 시장 관련한 소식부터 먼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조 원전 폐로 시장 개막이 했다. 그래서 한국도 건설 강국을 넘어서 해체 강국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30년에는 원전 해체 수요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해체 시장은 지금 미국과 프랑스, 독일이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한국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규 건설 이후에 이제는 해체 시장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 시기가 오고 있는데 2050년까지 영구 정지될 상업용 원전이 500기에 육박을 한다. 그래서 약 1000조 원의 천문학적인 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평가입니다. 한국도 지금 몇 개의 원전이 영구 정지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체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이외에 이제 몇 개의 원전이 지금 이제 정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체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전 세계가 12월 기준으로 운영 원전이 416기인데 영구 정지 원전이 215기입니다. 그러면 이 215기가 다 해체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가동 중지가 되자마자 진행할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보듯이 지금 고리 1호기가 아직 해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정지가 되고 나서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시작되고, 그리고 뭔가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고, 그런 이제 준비하는 단계도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긴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영구정지 원전 215기가 향후 이제 일단은 이 해체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50년까지 그 수명을 다하는 원전이 급격하게 숫자가 늘어나서 그 해체해야 되는 원전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이제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직 실증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최종 승인을 받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이 시행하는 비관리구역 해체 공사는 터빈과 발전기 등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는 구역을 해체하는 공사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HJ중공업, 한전 KPS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비관리구역 해체 공사가 끝나면 2031년에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을 하고 2035년에 부지 복원에 착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체 공사도 상당히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이렇게 해체를 하게 되고요. 2037년에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 국가들에게 좀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라든지 프랑스 오라노, 독일 지멘스, 짐펠캄프 등이 이미 이렇게 수십 기의 해체 실적을 쌓았고,
기술 표준과 발주 구조를 사실상 선점을 한 상황입니다. 향후 이렇게 해체 시장이 커질 때는 우리나라도 자체 역량을 확보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미국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해체에 대한 건설 역량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에 대한 확보는 했고 이전에 많이 진행을 했겠지만 현재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이제 능력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힘을 합쳐서 아마 또 진행을 하지 않을까. 웨스팅하우스가 다시 예전 전성기처럼 돌아가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혹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조업을 억지로 살리기보다는 기술의 이런 입지를 활용해서 계속 그냥 이런 제조 기술은 다른 국가에게 주고 로열티를 얻는 그런 부분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 이제 이런 시장이 준비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도 2030년대 중반까지 해체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기로 목표를 세웠고요. 이번에 이제 해체에 대한 그런 비용을 염두를 해두고 그런 이제 처리에 대한 부분을 단가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원전 발전 단가가 이제 기존에 좀 경쟁력이 있던 가격에서 조금 이제 킬로와트당 1, 2원 정도 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일단은 사후 그죠? 이 사용 후 이 처리 비용에 대해서도 원자력 발전이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해체 산업에서는 사실 단연 지금 미국 쪽이 가장 앞서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많은 원전을 운영해왔고 실제로 42기의 상업원전이 영구 정지를 했고 그중 22기가 해체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해체에 대해서 많이 지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주시해야 되고요. 이전에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이제 해체 산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협력을 하는 그런 상황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웨스팅하우스가 주도로 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 종합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고 북미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양한 원전 해체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면서 영향력과 신뢰성을 확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홀텍사도 주목을 해야 되고요. 현재 원전 해체 시장이 게임 체인저 기업으로 원전 해체뿐 아니라 재가동 신설까지 섭렵을 하고 있습니다. SMR까지도요. 그래서 최근 이 기업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NRC 같은 경우는 즉시 해체, 안전 저장, 차폐 격리 등 3가지 해체 전략을 공식 인정을 했고 해체 완료 시점을 영구 정지 후에 60년 이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래전에 정지되어 있던 원자력 발전들이 이제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요. 바로 이제 해체를 시작하는 그런 원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에 이제 해체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피폭에 대한 우려감이 컸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로봇 기술이 상용화가 되고 있어서 이 해체 시장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로봇을 활용한 해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로봇이 앞으로 이 해체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산업이 해체를 하기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해체 시장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체를 하고 부지를 다시 살려서 이제는 해체 완료 부지를 태양광단지라든지 수소산업단지, 데이터 센터 부지 등으로 재개발을 하는 그런 사례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 에너지에 대한 컨트롤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부분들을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지금 해체 시장 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전에 이 사용 후 핵연료 캐스크 사업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스크라는 것은 핵연료를 이제 보관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습식 보관이 있고 건식 보관이 있습니다. 근데 습식 보관은 이제 원자로 내에 있는 원전 내에 있는 수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습식으로 이제 보관을 하는 그런 이 방법인데요. 그게 근데 영구적으로 여기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다가 이제 건식 저장 용기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될 거고요. 그걸 이제 땅속 깊이 묻어서 요거를 방사선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을 해체할 때도 그 안에 있는 핵연료를 꺼내다가 이제 이런 건식 장치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향후 이 핵연료 캐스크 사업이 상당히 또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해체에 있어서는 건설 해체도 있고, 그리고 주기기라든지 그런 기자재 해체 기술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거기에서 나온 핵 폐기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이 장치들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한수원 중심으로 해서 그 캐스크 시장이 입찰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최대 8조 원 규모의 핵연료 건식 시장이 열리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시장 규모를 추산해 봤을 때 원전 내 건식 저장 사업이 약 1000개 필요하고 3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2039년까지고 중간 저장 사업이 1800개에서 5.4조 원, 2040년에서 2060년 영구 처분 사업이 7.5조 원, 15,000개에서 2060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인 2039년까지의 이 3조 원 규모, 약 1000개에 대한 수량을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약 1000개면 이제 한 개당 30억 원 정도 하는 그런 수준이겠죠. 그래서 이 캐스크 사업이 상당히 이제 또 커지게 된다. 국내만 향후 이제 2039년까지 3조 원이라고 했을 때 해외 시장도 점점 이 캐스크 시장이 커지게 되고요. 특히 이 추산이 나오기 시작한 2021년부터가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죠. 2026년부터 생각해 봤을 때는 2021년 때와 지금은 원자력에 대한 사용률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용률이 높아지고 에너지가 더 많아졌을 때는 사용 후 핵연료가 더 시장으로 이제 쏟아지게 될 텐데 그것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캐스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 캐스크 시장이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오라노,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홀텍 이런 기업들이 그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두 기업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세아 베스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전부터 이 캐스크를 납품해 왔고요. 수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세아 베스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한수원으로부터 계약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이 경험치를 계속 쌓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건식 저장 시스템에 대한 이제 발주가 곧 시작이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냐, 이런 세아 베스틸이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두 쪽 다에다가 이제 수주를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연료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오라노라든지 그런 홀텍사에 주기보다는 자체 이제 기업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상당히 이제 장점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2019년에 이미 원자력 발전소 등의 캐스크 모델을 수주를 받았고 공급을 해왔고 초기에는 2기에서 5기 정도 제작을 하다가 최근에 13기까지 발주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작 능력을 해외에서 이미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하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용 후 핵연료 운반 저장 용기에 대한 이 설계도라든지 컨셉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금속 저장 용기가 이제 건식 저장 용기에 쓰이기 때문에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력하고 있는 캐스크 사업이 저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홀텍사와 함께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현대건설도 국내 이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 산업에 뛰어들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건설 입장에서는 또 현대건설이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이제 태웅이라는 기업을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계속 엮어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 태용이라는 기업도 두산에너빌리티 다음으로 단조 규모가 큰 기업입니다. 사실상 이제 프레스로 본다면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롤링 밀이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보다 이런 원형 제품을 더 잘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태용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이 클로저, 이제 리드 for 캐니스터입니다. 그래서 건식 저장 용기에 들어가는 이 핵 연료 중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뚜껑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체도 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캡도 제작을 하기 때문에 태용 같은 경우는 완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하기보다는 그 중간재를 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SMR 관련해서 수주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캐스크 관련해서도 수주를 좀 하고 있습니다. 태용 같은 경우가. 그래서 태용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장치인 캐스크 수주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원전 기업 홀텍사입니다. 캐스크 부품 50세트를 수주를 했고, 일본과 동유럽에도 캐스크 수주를 앞두고 있다. 올해 상반기 혹은 하반기에도 수주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해체 캐스크 입찰에 이미 참여를 했고, 동유럽에서도 입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캐스크에 대한 납품을 2012년부터 진행을 해왔고요. 태용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의 그런 기술력 입증과 그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캐스크를 제작할 때도 본체를 이제 통합해서 만들어서 납품하긴 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을 자체로 생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태용과도 협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태용이 또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원형 제품을 잘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SMR에 들어가는 이런 원형 부품들도 이 롤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링 형태를 사실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모재를 이렇게 원형으로 깎아내서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모재를 이제 두드려 가지고 그 원형 제품을 만들도록 억지로 집어넣는 거죠. 거기에 두드려서.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생각보다 이제 재료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거를 깎아내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깎는 부분이 그리고 때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태용 같은 기업은 저는 원형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직접 제작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거를 직접 제작해서 비싸게 판매할 바에는 저렇게 이제 태용과 같은 곳에서 가격이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본인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작을 하는 입장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와 태용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조합이라고 생각되고요. SMR과 원전 해체 시장, 그리고 저런 이제 대형 원전 시장도 같이 협력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포화율이 이렇게 83.6%까지 찼기 때문에 이 중간 시설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캐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이제 시장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태용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해도 납품을 할 거고요. 세아베스틸이 해도 아마 납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텍사도 하고요. 뭐 유럽 시장에서도 협력하는 기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본에서 이제 들어가서 기자재를 납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런 460조 원의 특수강 시장이 열리게 되고요. 원전 해체, 항공우주,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장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캐스크에 집중하고 방산 소재라든지 그런 특수 합금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이런 기업들, 단주 기업들이 주목을 받게 되는 그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제품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싸게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기술력, 그런 장비, 그런 이 생산 시스템을 가진 기업이 사실 몇 없고요. 두산에너빌리티 태용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이 단주 기업으로서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향후 2026년 올해 말고 이제 27년, 28년으로 갈수록 그 주요한 부품들에 많이 들어오게 될 것 같고요. 해상풍력의 링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캐스크의 저런 부품들, SMR의 저런 부품들,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로터라든지 그런 샤프트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게 되고요. 조선에서도 선미제 그런 샤프트 이런 다 링 형태의 부품들이
계속 시장으로 수요가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동안의 기술력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검증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찾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몇 안 되는 기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일부 이제 단조품을 사다가 완제품으로 용접을 하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역량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시너지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확실히 시장은 이 단조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장에 지금 올인이 되어 있지 않고 전체 시장이, 지금 전력 시장이 성장하는 그 파도를 타고 이 많은 단조품들이 이제 수요가 발생하는 그 시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시기가 이제 발생을 함으로써 이 기업에 대한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 시기가 이제는 오기 시작했다. 뭐 1분기, 2분기 만에 막 10배씩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서서히 그 실적이 매년 한 2배씩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한 3년 정도 뒤면 지금보다 훨씬 실적이 한 8배, 10배까지도 높아지는 그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게 되고요. 네, 내일 시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